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과거에 움직였던 패턴 복기를 통해서 비슷한 패턴의 확률을 확인하고 현재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서 과거의 패턴과 확률에 근거해서 매매를 하고요.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 중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매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인데요. 지금 저점이 2만원부터 현재 25만원까지 10배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 이유를 보면요. 이 상승 이유가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향후 성장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업을 보면 매출액이 없고요. 적자가 나고 있죠.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제가 정확하게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향후 얼마만큼의 성장 가치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차트로 볼 때 현재 저점이 2만원대부터 25만원까지 현재 상승을 했고요. 10배가 넘게 상승을 한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과연 얼마만큼 더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과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 상승하는 패턴이 지금처럼 이렇게 쭉 추세적으로 쭉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요. 최근에 매매 복귀를 많이 해드린 패턴처럼 이런 현대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은 상승을 급하게 하고 급하게 조정을 받았죠.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많이 최근에 복귀를 해봤고요. 이렇게 박셀바이오처럼 추세적으로 한참 동안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여기에서 얼만큼을 더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조정이 나올 때 이러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굉장히 강하죠. 상승 추세도 강하고 거래대금이 강하고 상승 추세가 강했던 과거의 종목들을 몇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만원부터 15만원대까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수천억씩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이때 당시에 거의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거의 대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 상승을 하다가 이 높은 구간에서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30%. 박셀바이오도 현재 30% 상한가가 나왔죠. 높은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이 이후에는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했으니까 이 구간부터 한번 피보나치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고 자, 종목이 조정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고점 대비 절반까지 하락을 하고 크게 반등이 나왔죠. 대략 이 반등 폭은 30% 이상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이 절반짜리 이하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큰 반등이 나왔죠.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한 번의 반등으로 물량 정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그 이후의 흐름도 이렇게 한 번에 정리가 안 되니까 여기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물량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지 말고 이 상승의 시작 부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절반 구간, 이 큰 상승 추세에서도 이 절반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만큼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은 눌림 이후에 반등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게 과거의 패턴입니다. 이 종목만 그랬는지 다른 종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굉장히 강했고 추세적으로 한참 동안 상승을 했죠. 단기간 상승 후에 조정을 준 게 아니라 길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거의 제약바이오주 그 상승의 시작을 이끌었던 한미약품인데요.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이 종목은 어디에서 반등이 나왔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일단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됐죠? 상승폭의 절반만큼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등락을 하면서 물량이 정리되는 모습이죠. 하지만 지나고 보면
이 구간이 물량 정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익 실현 후에 여기에서 재매집을 거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킨 그런 모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후의 모습까지는 좀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그건 종목별로 재료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 구간까지는 예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렇게 길게 쭉 상승한 종목은 절반 부근까지 하락을 했을 때 반등이 나온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HLB라는 종목이고요. 상승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중간에 어느 정도 조정을 줬죠. 조정과 횡보를 거치면서 이 구간에서 횡보를 많이 했고 그 이후에 쭉 상승이 나왔는데, 이 구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상승폭의 이 0.5 이 구간을 살짝 못 미치고 나서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살짝 못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자리를 기다리기보다는 이 부근에서부터 분할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이 0.5 절반 부근에 맞추도록 계획을 세우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작은 추세 말고 큰 추세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좀 크게 보고요. 이 상승의 시작 부분부터 이렇게 그려보면 절반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밀렸는데 이 382 부분까지 밀리고 크게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강한 거래대금을 계속해서 쓰면서 주가를 올렸을 때 이 종목을 한 번에 이렇게 내리지는 못합니다. 이 위에서 안 올 수는 있어요. 안 올 수는 있는데 절반까지 왔다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물량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상한가를 간 아남전자고요. 이 상한가를 간 이유가 하만 공급사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 종목이 과거에도 한번 크게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요. 이때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하만하고 그때 연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오래돼가지고 정확한 이유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때에도 하만에 무슨 스피커였던가 뭐 공급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고 여기서 추세적으로 쭉 상승을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고점이 28.5%, 이게 상한가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상한가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높은 구간에서 급하게 더 올렸죠. 이 종목도 보면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반등 구간을 보면요, 이 0.5와 382 이 사이에서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셀바이오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만큼 크게 상승을 했는데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몇천억씩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오늘도 4천억 넘게 나왔고 이 높은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 종목을 만약에 나는 14만원 부근까지 떨어지면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종목이 거기 언제 오냐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와야지 살 수가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안 오면 안 사면 되고요. 지금 복귀해봤던 그런 차트의 모습대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차트를 보면서 확인을 해봤죠. 이 종목이 쭉 올리다가 왜 마지막에 상한가가 나왔을까요? 여기에서 개인들의 관심을 최대한 집중을 시키고 그 상태에서 개인들이 따라 붙을 때 그걸 이용해서 물량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많은 물량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물론 원하는 자리에 오지 않으면 매매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직장인분들이나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왜 상승폭 절반 이하 구간에서만 매매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매수 단가가 너무 높으신 분들이 좀 계신데요. 앞으로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이 낮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도된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종근당 바이오고요. 이 0.5 부근에서 처음 매수를 했고 이 382 부근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갔고요. 오늘 반등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매가 되었는데요. KTB 계좌는 아마 이쪽 부근에서 처음 매수가 들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날 키움 계좌에서도 매수를 했는데 이게 시가부터 매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지점에 걸어 놓았더니 추가 매수가 되었고요. 반등이 바로 나왔는데 이때 뭐 보고 있지도 못했고 목표가가 약간 더 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올 때 이 부분에서 매도가 잘 되었습니다. 운 좋게도 고점 매도가 되면서 이 종목이 매도가 되었고요. 이 종목이 매도가 되면서 좀 계좌에 여유가 생겨서 링네트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한 이유는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이렇다 할 반등 없이 너무 깊이 밀렸어요. 그래서 이미 이 상승한 그 기대감이 전부 사라진 그 구간까지 밀려있기 때문에 그냥 매수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종목은 KTB증권 쪽에서 신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으로 사면 그만큼 물량 부담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신용을 이용해서 이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는 밑으로 내려놓고요. 그리고 SY, GH, 신소재 이런 종목들은 현재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고 신신제약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대웅제약이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시간외에서 살짝 밀려 있는데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웅제약 분봉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쪽 구간이 어느 정도 박스권의 구간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 하락을 하다가 오늘은 여기에서 하락을 안 하고 횡보를 시켰죠. 그리고 종가 부근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 살짝 밀려 있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와서 살짝 밀려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살짝 눌리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더 밀릴 수도 있고요. 한번 반등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신산업은 현재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고요. 이제는 계좌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너무 낮은 구간 말고 조금 여기서 밀리면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바이오는 어제 계좌가 여유 있었다면 이 쌍바닥 구간을 줬거든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싶었지만 계좌에 보유 물량이 많아서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오늘 종근당 바이오가 좀 먼저 팔렸으면 이 종목을 사고 싶었을 텐데 아침부터 갭이 높게 뜨면서 갔기 때문에 매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모바일이 현재 이 지지 구간, 이쪽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했던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 구간까지 지지 라인으로 생각을 했었죠. 이 윗구간에서 현재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좀 크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좀 크게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알차라인데요. 알차라는 현재 흐름이 괜찮아 보입니다. 앞으로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서 한번 매매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셀바이오를 관심 종목에 올려놓았고요. 그렇게 매매를 해서 현재 KTB 쪽에서는 이번 달에 300만원 좀 넘게 수익이 나고 있고요. 이 키움 계좌에서는 200만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계좌 수익률로는 키움 계좌가 16% 정도 되고요. KTB 계좌가 13% 정도 됩니다. 이게 수익이 지금 커지는 이유는 그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이라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초기에는 천천히 매수를 해서 수익금을 어느 정도 쌓고요. 수익금이 일정 구간 쌓이게 되면 그 쌓인 수익금만큼 계좌가 커지게 되죠. 그럼 그에 비례해서 1차 매수 비중을 조금씩 늘리면서 매매를 확장을 시킨 거죠. 궁금하신 분들은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이라는 그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달에는 약 530만원 가깝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의 거래일이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내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매매하는 방법이나 제가 복귀해드리는 차트들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매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